아버지, 저 내일 회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시간 내줄 수 있겠니? 35살이 되도록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거절해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10년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념 같은 것이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 짧은 감사 인사에 담긴 무게를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아침, 아버지는 새벽같이 제 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깔끔하게 면도를 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사드렸던 낡은 등산 재킷을 입고 계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다. 하지만 차 안에 놓인 식은 커피잔이 아버지의 거짓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해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끊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점점 제 삶의 배경으로 물러나 계셨습니다. 아들, 1시간쯤 달렸을까?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응? 고맙다. 정말. 뭐가요? 이렇게 시간 내줘서. 저는 대답 대신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진심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였을까요? 동해안 도로에 접어들자 파도 소리가 차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시며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다는 역시 좋구나. 그 표정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여서 저는 차를 멈추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세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하셔서.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프진 않아. 그냥 너랑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 추억.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한 추억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왜 학교 운동회에 안 오시는지, 왜 친구 아버지들처럼 캐치볼을 같이 안 해주시는지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도 똑같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에 치여 살고 연락 한 통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좋지.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다는 것을.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버지는 가끔씩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시다가도 이내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이 여행을 원하셨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시는 사이 테이블 밑에 떨어진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가방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집어주려다 무심코 펼쳐본 첫 페이지에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989년 5월 3일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다. 3.2kg. 건강하다. 아내가 힘들어했지만 아이 얼굴 보고 웃었다. 나도 울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민준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다.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집에 갔더니 자고 있었다. 한참을 지켜봤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더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1995년 3월 2일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가고 싶었다. 하지만 거래처 미팅을 빼낼 수가 없었다. 아내가 찍어온 사진을 지갑에 넣었다. 점심시간마다 꺼내본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1998년 10월 15일 운동회 또 못 갔다. 민준이가 아빠는 맨날 일만 해라고 했다고 한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이 일을 안 하면 민준이 학원비를 낼 수가 없다. 언젠가 이해해주겠지. 2003년 8월 20일 민준이가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큰 계약이 있었다. 저녁에 늦게 들어갔더니 민준이는 자기 방문을 잠가놓고 나오지 않았다. 상장을 문틈으로 밀어 넣어줬다. 미안하다. 저는 수첩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36년치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는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2007년 11월 3일 민준이 대학 합격. 서울대 경영학과. 너무 자랑스럽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민준이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나가버렸다. 괜찮아. 젊을 때는 친구가 더 중요하지. 2015년 6월 27일 민준이 첫 월급 용돈 10만 원을 보내왔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한테 돈을 받았다. 쓰지 못하고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다. 이 돈으로 나중에 민준이 결혼 예물이라도 하나 보태야지. 2019년 2월 14일 민준이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했다. 소개시켜주겠다더니 일주일째 연락이 없다. 바쁜가 보다. 괜찮아.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월 10일 민준이 승진했다고 한다. 축하 전화를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끊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살라고 키운 건 아닌데. 2024년 3월 3일 민준이 35번째 생일. 저녁 먹자고 했더니 회식 있다고 했다.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같이 민준이 생각하며 먹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말기 6개월.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그냥 마지막으로 아들과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싶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민준이 아버지가 된 것이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이다.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들 회 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고 순간 굳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첩을 보시더니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 봤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말해봤자 내가 걱정만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68해를 살아온 그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평생 좋은 아버지 못했는데 마지막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면서도 단 하루도 저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아버지, 저 먹자. 회가 식겠다. 아버지는 회 한 점을 집어 제 앞접시에 놓으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왔잖아.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했습니다. 아니, 하는 척 했습니다. 저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수첩을 챙기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아버지. 뭐가? 몰라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모르게 하려고 노력했는걸. 넌 잘못한 게 없어.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나는 말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비록 곁에 없었어도 함께하지 못했어도 내 마음속에는 늘 내가 있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이런 거 해줬어라고 자랑할 만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로 거칠어진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 쉬지 않았던 그 손을. 아버지. 응?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등록금 때문에 고민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고맙다, 아들아. 그 말 들으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보상받는 것 같구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5달이래. 치료는요? 항암 치료 같은 거 이미 너무 늦었대. 전이가 많이 됐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안 가셨어요? 증상이 있었는데 바빴어. 내 결혼 준비금 모으느라. 그게 더 급했거든. 아버지,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살았어. 68이면 적지 않은 나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너랑 여행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운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 깨졌을 때, 아니면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하지만 이 순간만큼 가슴이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울지마, 아들아. 아버지가 더 슬퍼진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진작에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더 자주 전화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시간 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어릴 적 악몽 꿔서 깼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라도 함께 있잖아. 그거면 됐어.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여행 동안 제가 평생 못 해드렸던 거 다 해드릴게요. 제가 효도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럼 아버지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뭐든지요. 내가 가고 싶었던 곳들이 있어. 너랑 함께 가고 싶었던 곳들 함께 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디든 가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아버지가 주무시는 동안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뒤쪽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적어놓으신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가고 싶은 곳 첫째, 민준이가 태어난 병원. 둘째, 민준이 첫 돌 사진 찍었던 사진관. 셋째, 민준이 초등학교. 넷째, 민준이랑 처음 약속했다가 못 지킨 놀이공원. 다섯째, 아내와 처음 만난 공원. 여섯째, 민준이 어머니 산소. 7개의 장소였습니다. 제 인생의 궤적이자 아버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경로를 검색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다 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업무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옆 침대에서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68해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참고 견디셨을까요?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잠결에 중얼거리셨습니다. 민준아, 사랑한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바다는 검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은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평생 못 받으셨던 사랑을 이제라도 드리겠다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하신 곳, 제가 태어난 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병원이에요? 3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을 여러 번 거쳐 예전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건물을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여기야. 저기 3층 오른쪽 끝 병실. 내가 태어난 곳이야. 아버지는 마치 어제 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1989년 5월 3일 새벽 3시 45분. 내가 세상에 나온 시간이야. 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나와서 아드님입니다 하더라고.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섭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지.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너를 안고 나왔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 32살 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날의 떨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 엄마는 힘들어서 기절하다시피 잠들었고 나는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새벽까지 너를 지켜봤어. 다른 아기들보다 내가 제일 예뻐 보이더라. 우리는 병원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곳저곳을 가리키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기 저 자판기 자리에 공중전화가 있었어. 내가 태어났다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지. 할아버지가 잘했다 아들아 하시면서 목이 메시더라고. 저쪽에는 작은 매점이 있었어. 네 엄마가 미역국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빵이랑 우유 사다 드렸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실한 식사였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얼마나 떨렸는지를. 아버지,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 생각뿐이었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일반 병동으로 쓰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복도 끝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 305호. 내가 처음 엄마 품에 안긴 방이야.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문을 바라보며 그날의 순간을 다시 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가 너를 안고 우리 아기 하면서 우는데 나도 덩달아 울었어. 간호사가 아버지도 알아보시겠어요? 에서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는데 내 손가락을 꼭 쥐더라. 그 작은 손으로. 그때 다짐했어.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주름지고 핏줄이 붉어진 그 손이 35년 전가 태어난 저를 처음 안아주셨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래? 네, 배고픈 적도 힘든 적도 없었어요. 그게 다 아버지 덕분인 거 이제 알아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돌 사진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관은 아직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진관 주인은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1990년에도 여기 계셨나요?
그럼요. 이 가게 50년째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 돌 사진을 여기서 찍었거든요. 1990년 5월에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세상에, 그때 아기가 이렇게 컸어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할머니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앨범 여러 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찍은 아기들 사진은 다 보관하고 있어요. 1990년 5월 찾아볼게요. 할머니의 손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거 아닌가요? 그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통통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돌상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저였습니다. 맞다. 이게 민준이야. 아버지가 외치셨습니다. 사진 속 아기 옆에는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33세 아버지와 31살의 어머니. 두 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날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있었어요. 아기가 계속 울어서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버님이 1시간 동안 아기 달래셨죠. 그때 제가 아버지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했더니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하시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내도 건강했고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죠. 부인분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10년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의 얼굴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 기억 속 엄마는 항상 아프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약을 드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모습. 하지만 이 사진 속 엄마는 달랐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원본은 여기 두고 제가 스캔해서 인화해 드릴게요. 내일 찾으러 오세요. 사진관을 나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아니? 알아요.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하셨어. 민준이 잘 클 수 있을까? 엄마 없이 괜찮을까 하시면서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했더니 당신도 늙어가는데 혼자 어떻게 하시더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어.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꼭 살아있겠다고. 내가 행복한 거 보고 갈 거라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미안해. 내 결혼식도 못 볼 것 같고 손주 얼굴도 못 볼 것 같아서. 아버지, 제가 빨리 결혼할게요. 다음 달에라도 할게요. 아버지 보시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 중요한 일을 나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내 속도대로 살면 돼.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라는 아들을 가졌고 너희 엄마를 만났고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이야. 세 번째 장소는 제 초등학교였습니다. 지금은 통폐합되어 폐교가 되어 있었지만 운동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녹슨 철봉, 오래된 미끄럼틀, 금이 간 농구대. 여기서 내가 6년을 다녔지. 아버지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입학식 날 너는 노란 가방을 메고 있었어. 내가 직접 고른 거. 가방에 로봇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기억나요? 그 가방 3학년까지 썼어요. 너무 낡아서 내가 새 거 사주려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아빠가 처음 사준 가방이라고. 저는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가방을 엄청 아껴 썼습니다. 저기 철봉 보이지? 아버지가 가리키셨습니다. 내가 3학년 때 체육 시간에 저기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학교에서 연락 왔는데 나는 회의 중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의 끝나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너는 깁스하고 혼자 앉아 있더라. 담임 선생님이 옆에 계셨지. 나를 보자마자 울먹이면서 아빠 아파하던 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가 장난치다 떨어진 거예요. 알아. 근데 그때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어. 내가 다쳤을 때 무서웠을 때 아빠가 손잡아 줬어야 했는데. 우리는 교실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빈 교실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6학년 때 반장했던 거 알아? 어떻게 아세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민준이가 반장 되었다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친구들이 다 좋아한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럼 나는 학부모 상담도 빠지지 않았어. 운동회나 입학식은 못 갔어도 상담만큼은 꼭 갔어. 회사에 거짓말하고. 몰랐어요. 엄마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낮에 오시고 나는 저녁 시간에 따로 찾아갔어. 선생님들한테 너에 대해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자랄 수 있을지 상의하고. 아버지는 교실 창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좋은 아이라고 했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도와준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퇴근길에 혼자 막걸리 한잔하면서
잘 크고 있구나 생각했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국 수학경시대회 나간 날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시상식에는 못 갔지만 나는 대회장 밖에 있었어. 담배 피우는 척하면서 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지. 내가 상 받고 나오는 걸 멀리서 봤어. 너무 자랑스러웠어. 왜 안으로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그날 작업복 입고 있었거든. 현장에서 바로 온 거라. 내가 친구들한테 저게 내 아빠야 하기 창피할까봐 그냥 밖에서 지켜봤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내가 잘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운동장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쉬실래요? 아니, 괜찮아. 이 운동장을 너랑 같이 걸을 수 있어서 좋아. 운동장 한쪽에 오래된 벤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하죠. 정말?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빠한테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일은 잘 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 나도 그랬어. 예? 젊었을 때 나도 그랬어. 돈 벌고 성공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진짜 행복은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웃는 걸 보는 거야. 그게 전부야. 아버지는 행복하셨어요? 응, 너희 엄마 만나서 행복했고, 내가 태어나서 행복했고,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비록 곁에 자주 못 있었어도 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운동장에 낙엽이 굴러다녔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아빠처럼 살지는 마. 일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 놓치지 마.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러 가고. 그렇게 살아. 내 아버지. 그리고 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손길을 느껴봤을까요? 초등학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저는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35살 어른이 아버지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이제 시작인데. 이제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데. 왜 이제야 알게 된 건데요?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곁에 계셨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건물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뛰놀던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젊었던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집에 가자, 아들아. 내일 또 가야 할 곳이 있잖아. 네, 아버지.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셔서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좀 어지러운데 괜찮아. 병원 갈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야. 호텔 가서 쉬면 돼. 차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계속 학교를 돌아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고마웠어, 민준아. 오늘. 저는 대답 대신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어가는 그 손을, 평생 저를 지켜주셨던 그 손을.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아버지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약을 드시고 골아떨어지셨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놓으신 남은 장소들. 내일은 제가 어릴 적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 아버지와 약속했다. 그리고 모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난 공원. 마지막 날은 어머니의 산소. 일주일. 아버지와 제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침대로 다가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는 가빴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제 곁에 있어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한결 나아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니? 비밀이에요. 가시면 알아요. 차를 몰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에버랜드였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네. 아버지가 저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요.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저는 친구들이 놀이공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께 조르듯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어. 친구들은 다 가봤대. 아버지는 당신의 낡은 수첩에 동그라미를 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달 내 생일에 가자. 아빠가 꼭 데려갈게. 하지만 그해 여름, 아버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었고 아버지는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제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고 놀이공원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다음에 꼭 가자.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늦었지만 그때 약속 지키러 왔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데려가지 못해서. 이제 가면 되죠. 이제라도.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연인들, 아이들 손잡고 온 가족들, 친구들끼리 온 학생들. 그 사이로 68배 아버지와 35살의 아들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뭐 타고 싶으세요? 나는 아들이 타고 싶은 거 타면 돼. 그럼 회전목마부터 탈까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회전목마? 너 어릴 때 그거 제일 타고 싶어 했지.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텔레비전에서 회전목마 나올 때마다 아빠 나도 저거 타고 싶어 했잖아. 우리는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알록달록한 목마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타요.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가요. 저는 아버지를 이끌고 회전목마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목마에 앉으셨습니다. 옆에 앉은 꼬마가 할아버지도 타네 하며 웃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다가 점점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어때요, 아버지? 좋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런 것 한번 제대로 즐겨보지 못하셨겠구나. 다음은 관람차였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무섭지 않니? 높은 거. 괜찮아요. 아버지랑 같이니까. 관람차에 올라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예쁘다. 뭐가요? 세상이 이렇게 보니까 다 예쁘네. 관람차가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한테 제일 고마운 게 뭔지 아니? 뭔데요?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해준 거야. 내가 있었으니까 아빠는 힘들어도 버텼어. 아프고 지쳐도 일어났어. 너를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 아버지.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30년 전에는 못했지만 오늘 너랑 여기 있으니까 꿈만 같아. 관람차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여러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바이킹, 회전근에, 범퍼카. 아버지는 몸이 힘드셨을 텐데도 하나도 빠지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쉬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어서. 점심은 놀이공원 안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거의 못 하셨습니다.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배가 안 고프네. 아침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도 거의 못 드셨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식욕이 떨어지신 거였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호텔로 돌아가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저기 퍼레이드 시작한다. 오후 3시 메인 스트리트에서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춤을 추고 알록달록한 수레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저 장면들을 눈에 담아가시려는 것처럼. 민준아, 네. 이 순간을 잊지 마.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네, 아버지. 그리고 아빠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 항상 사랑했다는 것. 퍼레이드가 끝나고 우리는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걸음이 아침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약 먹으면 돼.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차까지 부축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차에 앉히고 보니 아버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진짜 괜찮으세요? 응, 잠깐만 쉬면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호텔로 가자. 병원은 싫어. 하지만 제발,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내내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아버지. 30년 전 못 지킨 약속. 이제야 지켰네. 네, 이제 다 지켰어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호텔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약을 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는 그렇게 잠드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숨소리 하나하나가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대로 깨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혹시 오늘이 마지막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아버지가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좋은 아빠 못 돼서.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고예요. 아버지는 그 말에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평생 혼자 견뎌오신 외로움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조금 나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더 느려졌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니? 남산 한옥마을이요. 그 근처 공원.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거기 네 엄마를 만난 곳이구나. 네. 아버지가 리스트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마치 그 기억들을 꺼내놓고 정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985년 봄이었어. 나는 28, 네 엄마는 26이었지. 그때 나는 중소기업 말단 사원이었고 엄마는 은행원이었어.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소개팅이었어. 친구가 소개해줬지. 첫 만남 장소가 그 공원이었어. 나는 1시간 일찍 가서 기다렸어.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났지.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는 젊은 날의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엄마가 나타났을 때 세상에 너무 예뻐서 말이 안 나왔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더라고.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떨렸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대화가 잘 통했어. 웃음 코드도 맞고. 그날 우리는 해질 때까지 그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했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공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버지가 한 벤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벤치, 그때 그 자리야. 우리는 그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였습니다. 몇 번 다시 칠한 흔적이 있었지만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네 엄마가 그랬어. 저는 평범한 사람이 좋아요. 너무 잘난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저는 딱 적당하네요 했더니 엄마가 웃었어.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았어.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영화를 보러 갔어. 무슨 영화였는지는 기억도 안 나. 내 엄마 손을 잡는 데만 집중했거든. 영화 끝나고 손잡고 걸었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 때 고백했어. 이 공원에서, 저 분수대 앞에서. 아버지가 앞쪽을 가리키셨습니다. 너무 떨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 저기 나랑 사귈래요? 완전히 말을 더듬었지. 근데 네 엄마가 웃으면서 네 했어. 그때 그 네라는 대답이 내 인생에서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았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6개월 만나고 프로포즈 했지. 여기서 또 이 벤치에서. 아버지가 벤치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반지 살 돈이 없어서 저축한 돈 다 털어서 작은 반지 샀어. 떨리는 손으로 반지 꺼내서 나랑 결혼해 줄래요? 했더니 엄마가 울면서 네 했어. 어머니가 우셨어요? 응, 행복해서 운 거래. 그날 나도 같이 울었어. 둘이 이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지.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벤치에 앉아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가끔 여기 왔어. 기념일 때마다.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너도 데리고 왔지.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몇 살 때요? 돌 지나서부터 엄마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을 민준이한테도 보여주자 해서. 너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고 우리는 너를 밀면서 이 공원을 산책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게 2010년이었어.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라고. 3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여기 오고 싶다고 했어. 우리 처음 만난 곳에 가고 싶어요 하면서. 그래서 왔지. 엄마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이 벤치에 앉아서 웃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가 그랬어. 여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후회 없어요 라고. 나는 무슨 소리야. 우리 앞으로도 오래 살아야지 했는데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혹시 모르잖아요 했어.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부탁했어. 제가 먼저 가면
민준이 잘 부탁해요. 민준이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나는 그런 소리 하지 마 했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나 봐. 아버지, 엄마는 4년을 버텼어. 2014년까지 내가 군대 갔다 온 그해 가을이었지.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 걱정했어. 민준이 제대하면 제가 없는데 괜찮을까 하면서.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제대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병원에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고 말씀도 잘 못하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뭔 줄 아니?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몰라요. 민준아, 사랑해. 엄마 아들 되어줘서 고마워. 그거였어. 그리고 나한테는 여보,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라고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엄마가 간 뒤로 나는 여기 자주 왔어. 혼자 이 벤치에 앉아서 엄마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 아버지가 벤치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어루만지듯. 민준아, 나도 이제 엄마한테 갈 시간이야. 아버지, 무섭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한테 이제 짐이 안 되잖아.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고맙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웃으며 걷는 연인들, 아이들과 뛰어노는 부모들, 그 평범한 일상들이 새삼 소중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있지, 많아.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처럼. 여보,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당신 너무 보고 싶었어. 10년이 너무 길었어. 밤마다 당신 꿈을 꿨어.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아버지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민준이는 잘 컸어. 우리 걱정했던 것처럼 삐뚤어지지도 않고 착하고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엄마만큼 잘해주지 못했지만 민준이는 정말 잘 자라줬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당신이 아플 때 더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일 핑계대고 병원에 자주 못 가서. 당신 손잡고 더 많이 이야기해주지 못해서. 저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기억해? 우리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나는 떨렸고 당신은 웃고 있었어. 그때 내가 생각했지.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면 행복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29년이 내 인생 전부였어. 공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만나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민준이랑 마지막 시간 보내고 갈게. 우리 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갈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걸었던 그 길을, 젊은 날의 꿈과 사랑이 있었던 그곳을. 저기 저 나무 밑에서 엄마가 프로포즈 받고 사진 찍자고 했어. 그때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유행이었거든. 그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어. 저도 볼 수 있어요? 집에 가면 보여줄게. 앨범이 있어. 분수대 앞에서 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프로포즈 했어. 저녁 6시쯤이었나? 석양이 지고 있었고 분수에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나는 무릎 꿇고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지. 아버지가 그 자세를 흉내내셨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다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냥. 그때 생각이 나서 아버지는 분수를 바라보셨습니다. 물줄기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여기 데리고 와. 그리고 프로포즈해. 이 자리가 행운의 장소거든. 네, 아버지. 그리고 결혼하면 꼭 행복하게 살아. 아빠처럼 일만 하지 말고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꼭 그럴게요. 약속이다.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새끼손가락과 제 것을 걸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했던 그 약속처럼. 우리는 벤치로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오늘 고마웠어. 엄마한테 인사할 수 있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상자를 열자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 반지야. 엄마가 돌아가실 때 빼서 나한테 줬어. 언젠가 민준이가 결혼하면 이거 녹여서 새 반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 손에 반지 상자가 쥐어졌습니다. 이제 넣어줄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걸로 반지 만들어. 엄마 아빠의 사랑이 너한테도 이어지게. 아버지, 이거 받아. 이게 엄마 유언이기도 해. 저는 반지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오래된 금반지 2개. 그 속에는 부모님의 30년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행복하게 살게요. 부모님처럼. 그래, 그것만 해주면 아빠는 아무 바랄 게 없어.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을 속삭이던 이곳에서 이제 늙은 아버지와 다 자란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아들아. 내일은 마지막 장소야. 네 아버지.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벤치를 한 번 더 쓰다듬으셨습니다. 안녕 여보. 곧 만나러 갈게. 작게 속삭이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너 태어나줘서 고마워.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없었으면 아빠 인생은 의미가 없었을 거야.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저는 아버지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그 손을.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는 또 일찍 주무셨습니다. 약도 전보다 더 많이 드셔야 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혼자 고통을 견디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천천히 저를 떠나가고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겠죠. 사랑하고 이별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그리고 우리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버지, 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제 곁에 있어주세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함께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드리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장소,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 아버지가 가장 가고 싶어 하셨던 곳, 그곳에서 우리의 여행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제발 아직은. 마지막 날 아침, 아버지는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쉬세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오늘은 꼭 가야 해. 아버지는 제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나셨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놀랄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였고 팔다리는 가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프셨는데 저에게 내색 한번 안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 병원 가요. 제발 오늘만 참을게. 엄마한테 인사하고 병원 갈게. 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 차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는 내내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다만 가끔씩 고맙다 또는 미안하다를 중얼거리셨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꽃을 샀습니다. 하얀 국화와 장미,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저기, 저 언덕 위야. 아버지가 가리키셨습니다. 언덕은 가파랐습니다. 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또 걷다가 멈추셨습니다. 숨이 차셨습니다. 제가 업을게요. 뭐? 업으세요. 제가 업고 올라갈게요. 아니야, 나 무거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업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업어드릴 차례예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제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가벼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무겁지? 전혀요. 깃털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무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 아버지가 제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천만에요 아버지.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야. 아버지도 최고의 아버지세요. 언덕 중턱쯤 왔을 때 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업고 저 위까지 올라갔었어. 그때 기억나요? 응, 너는 내 등에서 계속 웃고 있었어. 아빠 높다 하면서. 그게 어제 같은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침내 어머니의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잔디 위에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김지은. 1959년에서 2014년 영원히 우리 곁에.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아버지 옆에 꽃을 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은 아버지와 어머니만의 시간이어야 했으니까요. 10년이야 여보. 당신 간지 10년.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 밤마다 당신 꿈을 꿨어. 꿈에서 당신은 아프지 않았어. 예쁘게 웃고 있었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소 주변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잘 컸어.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착하고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이 마지막으로 걱정했던 것 기억나? 민준이 혼자 괜찮을까 했잖아. 괜찮아. 우리 아들 강하게 잘 자랐어.
아버지가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나도 이제 곧 갈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무섭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당신 만날 수 있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랑 일주일 여행했어. 우리가 못했던 것들 다 했어. 민준이가 태어난 병원도 가고 돌 사진 찍었던 곳도 가고 우리 처음 만난 공원도 갔어. 그리고 오늘 여기 당신한테 왔어.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아플 때 더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손 더 잡아주지 못해서, 사랑한다는 말 더 자주 하지 못해서. 산소 뒤편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기억해?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제주도에서 당신이 그랬잖아. 여보, 우리 100살까지 함께 살아요 라고. 나는 당연하지 했는데 약속 못 지켰네. 미안해.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이거 당신한테 쓴 거야. 읽어줄게.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당신이 얼마나 그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10년 동안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당신 생각이 나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당신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29년이 내 인생 전부였어.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당신이 있어서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어. 당신이 웃어줘서 나도 웃을 수 있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좋은 남편 못 돼서, 일만 하고 당신 외롭게 해서, 데이트도 자주 못 해주고 기념일도 자주 잊어버려서. 당신은 항상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나는 알아.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편지가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한테 가서도, 다음 생에서도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아버지가 편지를 접으셨습니다. 곧 만나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민준이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갈게. 그때까지 저 세상에서 기다려줘. 아버지는 편지를 비석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꽃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해 여보. 항상 영원히 사랑해. 아버지가 비석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안는 것처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민준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산소 앞에 선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아니,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자주 못 와서. 아버지는 자주 오셨어요. 혼자서. 엄마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제 엄마한테 가신대요. 저는 어떡해요? 아버지까지 가시면 저 혼자 남는 건데.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여기. 아버지가 제 가슴을 가리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는 언제나 너와 함께야. 저는 어머니 비석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랑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 돌봐주세요. 아버지 외로우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잘 챙겨줄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자 아들아. 엄마도 이제 쉬고 싶으실 거야.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비틀거리셔서 제가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요. 이제. 그래야겠다. 언덕을 내려가는 길,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바라보시며 작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안녕 여보. 곧 갈게.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지쳐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119 부를게요. 아니야. 그냥 너랑 같이 병원 가자. 저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하지만 차를 몰면서도 계속 백미러로 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곧 도착해요. 민준아. 네 아버지. 고맙다. 이 일주일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아버지. 저도 행복했어요. 너는 좋은 아들이야. 아빠 자랑이야.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 있어.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민준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빠 아들 되어줘서 고마워.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해요. 병원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다 왔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차를 응급실 앞에 급정거시켰습니다. 뒷문을 열고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왔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예요. 췌장암 말기고 오늘 갑자기 상태가. 알겠습니다. 빨리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옆을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응급실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간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곧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멍하니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 1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요. 제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의사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었고 장기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은 안정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길어야 며칠입니다.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환자분이 깨어 계십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기계에 연결된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시자 아버지가 마스크를 벗으려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고집하셨습니다. 아들, 왔구나.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무섭지 않아? 뭐가요? 죽는 거 엄마가 보여. 저기 문 앞에 서 있어. 아버지가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어. 여보, 늦었어요 하면서 손짓하고 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잖아. 싫어요. 조금만 더 제 곁에 있어요. 아버지가 제 얼굴을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내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가정 꾸리고 아빠처럼 후회하지 말고. 아버지의 호흡이 더 가빠졌습니다.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아,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엄마한테 잘 다녀올게.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여보, 간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기계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환자분, 환자분.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가셨다는 것을.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시간 확인합니다. 오후 5시 23분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오후 5시 23분 제 아버지 박준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사셨고 조용히 가셨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오래된 직장 동료분들, 동네 이웃 몇 분. 아버지는 친구가 많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가족에게만 집중하셨으니까요. 3일장이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제 결혼을 기대하며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조문객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인 날 아버지를 어머니 옆에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던 곳. 아버지, 엄마 곁에 가셨어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부부의 비석.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박준호. 1956-2024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같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2년 만에 들어가 보는 아버지 집. 작은 2층 빌라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묵은 담배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 집은 깨끗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거실에는 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액자마다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대학 입학사진, 회사 입사사진.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 쓴 편지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민준이가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수학 100점 맞았어요. 칭찬해주세요. 마이너스 민준 중학교 때 쓴 편지. 아빠, 대학 합격했어요. 고마워요. 마이너스 민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편지. 모든 편지를 아버지는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제가 어린이집 때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옆에는 제 글씨로 우리 가족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들을. 책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읽으시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꺼운 앨범이 있었습니다.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부모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제가 태어난 날 사진.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가 갓난아기인 저를 안고 있고 아버지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돌잔치 사진. 한복 입은 제가 돌상 앞에 앉아 있고 뒤에서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성장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소풍, 중학교 체육대회,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마다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첫 소풍, 도시락 싸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가 정성껏 싸주셨다. 민준이 체육대회, 회사 때문에 못 갔다. 나중에 비디오로 봤는데 달리기에서 1등 했더라. 자랑스럽다. 민준이 수학여행, 출발하는 거 보러 새벽에 학교 앞까지 갔다. 멀리서 지켜봤다. 친구들이랑 즐겁게 웃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제가 몰랐던 순간에도 늘 거기 계셨습니다. 뒤에서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시며.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회사 입사식 날 찍은 사진. 정장 입은 제가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으신 건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메모. 민준이 입사 첫날 새벽에 회사 앞까지 갔다.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봤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더라. 이제 어른이 됐구나. 아빠는 여기까지만 함께하면 되는구나. 잘 컸다 아들아. 자랑스럽다. 저는 앨범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몰랐어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펼쳐보니 매달 1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0년치. 제가 어릴 때 드린 용돈들을 아버지는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신 거였습니다. 통장 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돈은 내가 준 용돈들이야. 아빠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 내가 결혼할 때 아니면 힘들 때 쓰렴. 이건 내 사랑이니까, 너의 효심이니까. 아빠는 이 돈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마이너스 아빠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00만 원.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은 돈. 아버지는 제가 주는 작은 용돈조차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사드렸던 등산 재킷이 있었습니다. 20년이 넘었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퇴색된 영수증이었습니다. 2004년 5월 3일, 제 15번째 생일. 그날 제가 용돈을 모아 사들인 재킷의 영수증을 아버지는 20년 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 조금, 계란 몇 개. 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던 겁니다. 식탁 위에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이 있었습니다. 5월 3일 마이너스 민준이 생일, 10월 15일 마이너스 민준이 회사 창립 기념일, 12월 25일 마이너스 크리스마스 민준이한테 전화하기, 1월 1일 마이너스 새해 민준이한테 문자 보내기. 제 생일뿐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여길 만한 날들을 아버지는 다 표시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들을 챙기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받지 못한 전화도, 답장하지 못한 문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변함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벽 한쪽 전체가
제 사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수백 장의 사진, 민준이의 방이라고 적힌 팻말도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을 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언제 가져오신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6월 5일 오늘 아빠가 늦게 오셔서 못 봤다. 엄마가 아빠는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했다. 나도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다. 그 옆에 아버지의 메모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날 너를 재우지 못해서 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갔어. 너를 깨울까봐. 미안해. 마이너스 아빠. 2002년 10월 5일 오늘 운동회였다. 아빠는 못 오셨다. 친구들 아빠는 다 왔는데 조금 슬펐다. 하지만 괜찮다. 아빠는 바쁘시니까. 아버지의 메모. 민준아 아빠가 갔었어. 회사 빠져나와서 마지막 30분 동안 담 밖에서 지켜봤어. 내가 달리기 하는 거 봤어. 너무 자랑스러웠어.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작업복 차림이라 창피 줄까봐 못 들어갔어. 미안해. 마이너스 아빠. 모든 일기 옆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제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 조용히 묵묵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빠가 이미 너를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해서. 아빠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비록 좋은 아버지는 되지 못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 아빠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학교 운동회도 못 갔고 캐치볼도 같이 못했고 여행도 많이 못 갔지. 그게 평생 후회야. 하지만 그 시간들 아빠는 너를 위해 일했어. 내가 불편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민준아, 너는 아빠가 실패한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맞는 말이야. 아빠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전부를 다해서. 이제 아빠가 없어도 너는 잘 살 거야. 넌 강한 아이니까, 착한 아이니까, 훌륭한 어른이 되었으니까.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일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가정도 꾸리고 웃으면서 살아. 아빠처럼 후회하면서 살지 마.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 아빠는 엄마한테 그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거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해. 민준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우리는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어. 힘들 때는 하늘을 봐. 거기 아빠가 있을 거야. 엄마 옆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아빠는 이제 편해. 오히려 행복해. 사랑하는 엄마를 만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맙다 민준아. 아빠 아들이 되어줘서. 미안하다 민준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사랑한다 민준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아빠 인생의 전부였어.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아.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위해 사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벽에 걸린 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의 시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더 자주 전화 못해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손에 쥔 편지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이제야 말하지만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제 인생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동해 바다, 제가 태어난 병원, 돌사진관,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공원 회전목마, 부모님이 처음 만난 공원,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 산소. 그 모든 장소에서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짜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더 많은 것을 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실 테니까. 대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살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표현은 서툴러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게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되면
우리 아이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이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자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1년째 만나고 있던 사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장례식 끝났어? 응, 오늘 끝났어. 많이 힘들었지? 내가 옆에 있어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지은아, 응, 나랑 결혼해줄래?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결혼하자. 나랑 가정 꾸리자. 같이 살자. 갑자기 왜 그래? 미루고 싶지 않아서. 나중으로 미루다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한다고. 너랑 함께하고 싶다고. 민준아, 내가 표현을 잘 못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데이트도 자주 못했고. 하지만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어.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하지만, 좋아. 응. 결혼하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지은아.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행복하게 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아. 네, 아버지.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다락방에서 제 사진들에 둘러싸여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둘 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손을 흔드셨습니다. 잘 가요, 아들아. 우리는 여기서 행복할게. 사랑한다. 민준아,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두 분은 일어서서 손을 잡고 걸어가셨습니다. 석양을 향해 함께.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저는 지은이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빈자리가 2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리. 식장에는 두 분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행복하게 웃고 계신 사진.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분명 하늘에서 축복해주고 계실 겁니다. 이 두 분의 사랑이 신랑에게 전해졌고 이제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지은이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녹여 만든 새 반지. 이 반지에는 우리 부모님의 30년 사랑이 담겨 있어. 그 사랑처럼 우리도 평생 함께하자.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거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늙어가는 거야. 식이 끝나고 저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했어요. 보고 계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은이였습니다. 혼자 뭐해? 그냥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있었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인사할게. 어머님, 아버님, 저 박지은이에요. 민준이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민준이가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곧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자. 나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그래, 가자. 그날 오후 우리는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로.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행복한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반지로 프로포즈했어요. 지은이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민준이 잘 돌보겠습니다. 민준이가 항상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셨는지. 저도 어머님처럼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기 데리고 와. 그리고 프로포즈해. 이 자리가 행운의 장소거든. 아버지, 저 프로포즈 안 했어요. 이미 청혼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평생 너만 사랑할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결같이 진심으로.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평생 함께 가자.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집 1층을. 카페 이름은 준호와 지은.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딴 것입니다. 벽에는 아버지가 찍어두셨던 제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결혼 사진도.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진 속 분들은 누구세요? 제 부모님이에요. 저를 만들어주신 분들이죠.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정말 행복하셨어요. 평생 서로 사랑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일에 치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로 했으니까. 대신
아버지가 하지 못하신 것들을 합니다. 지은이와 자주 데이트를 합니다. 사랑해라고 매일 말합니다. 함께 여행을 갑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아버지, 어머니, 저 곧 아빠 돼요. 달빛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만큼 사랑해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사랑할게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게요.